안녕하세요. 오늘 데일리 ESG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 월드 지수가 발표됐고요. 한국거래소는 탄소효율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ESG 요소를 기업이 평가됐을 때 되게 관심이 천차만별이었거든요. 기업 자체에서 보도자료를 냈을 때 언론 보도가 되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기업 순위가 발표가 되면은 관심이 다들 좀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020 다우존스 지속가능 월드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월드 지수에 편입된 국내 기업은 17개의 기업이고요. 미국의 3대 지표 중에 하나죠. 이 다우존스에서는 매년 지속가능 경영 지수도 발표를 합니다. 다우존스는 이 유동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2,500대 기업을 평가하는 다우존스 월드 지수랑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상위 600대 기업을 평가하는 다우존스 아시아 퍼시픽 지수, 그리고 국내 상위 200대 기업을 평가하는 코리아 지수로 이렇게 나뉩니다. 거기서 각각 지속가능 경영 지수를 발표를 했고요. 어쨌든 다우존스의 지속가능 경영 지수에서 국내 17개가 월드 지수에 편입을 한 거고요. 평가 대상은 2,540곳이었습니다. 이번에 편입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12.7%, 약 323곳에 해당하고요. 12년 이상 연속 편입한 삼성전기, 삼성증권, SOE, 그리고 11년 연속으로는 현대건설이고요. 9년 연속으로는 미래에셋대우, SK, LG전자, 8년 연속은 신한금융지주, 삼성화재보험은 7년 연속, 삼성 SDI는 6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웅진코웨이, KB금융지주는 5년 연속, 삼성물산, SK인노베이션은 4년 연속, LG생활건강, 현대제철은 3년 연속 이렇게 편입이 있습니다. 다 보시면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매해 발간을 하고 이니셔티브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내 기업들로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월드 지수 같은 거를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하다 보면 되게 눈에 많이 띄는 기업들이 또 역시나 지속가능 경영 지수에 편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지수랑 코리아 지수는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 지수 같은 경우는 항목별로 월드 지수와 코리아 지수의 점수를 이렇게 매기거든요. 항목들이 있어요. 뭐 환경 경영, 사회적 가치, 글로벌 밸류 체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하고 있나를 했는데 2020년 이런 항목들이 쭉 있어요. 항목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어떤 항목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윤리 강령, 환경 효율성, 기후변화 전략, 사회정보 공개, 노동 관행 이런 것들을 해서 쭉쭉쭉 점수를 매깁니다. 보시면 월드랑 코리아 지수가 있죠. 보니까 2020년 글로벌 기업의 평균점은 77.1점, 국내 기업 평균점은 69.8점으로 글로벌 기업이 받은 점수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올해는 그렇다네요. 한국거래소는 탄소효율 그린 뉴딜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린 뉴딜 활성화를 위해서 이 S&P 다우존스와 탄소효율 그린 뉴딜 지수를 발표한 건데요. 이 지수는 동일 산업군 내에서 기업의 매출액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높은 가중치를, 많은 기업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지수 내 편입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이 종목별 높은 가중치를 줬다고 했잖아요. 이 유동 시가총액 비중에 탄소 효율 가중치를 곱하면 됩니다. 지수는 코스피 260개, 코스닥 223개 등 총 438개 종목으로 구성됐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이름을 올렸는데 한국거래소는 좀 더 많은 기업이 탄소 배출 감축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대부분의 이름을 편입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 탄소 배출량을 산출을 하냐면요. S&P는 굉장히 다방면에서 ESG 정보를 모으고 있거든요. 거기 ESG 정보를 모으는 곳이 트루코스트라는 곳입니다. 인수를 했어요. S&P가. 트루코스트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영차 보고서, ESG 리포트 등 국내 기업이 공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액 대비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가지고 편입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스코프 1, 2, 3로 얘기를 하거든요. 직접 배출, 운송했을 때 그 제품이 쓰여질 때 탄소 배출을 하는 범위를 그렇게 부르는데 이번엔 좀 독특하게 산정을 했더라고요. 직접 배출의 범위를 스코프 1과 직접 생산을 할 때 나오는 탄소 배출과 운송할 때 일부분도 직접 배출로 간주해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산출했더라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량 이외에도 유동성과 정보 공개 여부 등의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탄소효율 그린 뉴딜 지수는 차후 상장지수 펀드나 인덱스 펀드 등의 기초지수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추종하는 펀드가 이제 내년 1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라면서 코스피 지수보다는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거래소의 팀장
총장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실제 소급지수로 모아 그린뉴딜 지수는 코스피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 기준 시점에 견줘가지고 41.4% 올랐거든요. 일단은요. 올해 들어서 8월 말까지 코스피와 그린뉴딜 지수의 수익률은 각각 5.85% 그리고 8.79%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높죠. 이 탄소효율 그린뉴딜 지수라는 게 이제 국내에서도 이 탄소 배출량과 연동을 해가지고 주가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 뭐 수익성도 차후 있어야 되겠죠, 물론. MSCI에서도 탄소 배출량이 적은 기업들의 평가가 훨씬 더 좋았다, 이 주가 가치가 훨씬 높았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관련해서도 주가가 상승되는 연결성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대금 5년 새 50배 증가. 증권사랑 개인에게도 개방을 추진한다. 배출권 시장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9월 말까지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된 대금이 5,300억 원이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루 평균 28억 3,900만 원어치가 거래된 겁니다. 원래는 2015년에 처음 개설됐을 때는 하루 5.1톤만 거래됐는데 지금은 20.8톤으로 늘어났고요. 올해 들어서는 하루 사이 91.4톤으로 17.9배나 증가가 했다. 거래대금은 49.8배가 늘었다. 이게 좀 핵심입니다. 국가 단위 시장으로 비교하면 EU에 이어서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합니다. 최근에 중국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옆에 세계 최대 배출권 거래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뭐 환경부에서 한중일 3자 배출권 거래제 논의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EU처럼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을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도입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 가격 같은 한국이 제일 선도해 있거든요.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이처럼 국내 배출권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602개 할당업체의 거래 수요 외에도 지난해 1월 도입한 유상할당 경매 제도와 시장조성자 제도 등 제도적 지원 등이 꼽힌다. 그러니까 할당업체의 거래 수요 외에도 유상할당이 되면서 참여자가 더욱 늘어나고, 시장조성자 제도 등을 통해서 이 할당업체 이외에 시장조성자 몇몇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시장이 규모가 확 커진 겁니다. 근데 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배출권 시장은 커졌지만 시장 참여자가 제한돼서 가격이 급등락하는 부작용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곧 시장 조성자 외에도 단계적으로 증권회사, 개인 투자자, 그리고 투자회사에게 배출권 시장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이 개인 투자자, 증권회사, 투자회사에게 배출권 시장을 개방하면서요, 파생 상품도 도입을 하고요, 배출권 관련 금융상품 상장도 검토 중이죠. 유동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제3자들을 더 많이 투입한다는 얘기죠. 오늘은 이렇게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과 지수를 연결한 한국거래소의 탄소효율, 그린뉴딜 지수, 그리고 DJSI, 지속가능 경영 월드 지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